자, 개념편으로 페이지는 이제 85쪽이고, 이번에 이제 지난주는 이제 시험 범위가 나왔잖아. 그래서 2차 함수랑 여기까지라고 들었는데, 일단 2차 함수는 저희가 한번 할 거야. 아마 조만간에. 아마 따로 이제 샷교별 할 때 저기 지난주는 설명을 한번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이랑 체인은 아직 시험 범위 안 나왔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해봐서 알겠지만 양도 적어. 한번 넘겨보시면, 여러분 오늘 넘겨보실래요? 몇 장 있는지? 3포도가 딱 한 장 반이에요. 그 양이 많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그냥 오늘 수업하고 빠르면 내일 수업까지 하면 그냥 3단원이 끝나요. 전체가 끝나요. 그래서 그만큼 양이 별로 없는 파트니까 한번 계산 위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겠죠? 자,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목이 뭐냐면 산포도인데, 제가 방학 때 설명드릴 때 뭐 농담 삼아 뭐 포도냐 이런 포도가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산포가 묶여야 돼요. 산포. 그치. 그리고 자, 한번 여러분들 필기 한번 해보실래요? 자,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번 3단원의 큰 제목이 뭐였냐면, 자, 큰 제목이 뭐다? 자, 오랜만이라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통계라는 거지. 그리고 물어볼까? 자, 다이아. 통계 파트는 뭐 하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이런 스토리텔링을 되게 좋아하거든. 여러분도 공부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공부하지 말고. 여러분 통계는 뭐 하는 파트예요? 한번 도와주실래요? 자, 여러분들 마이크 이용해도 좋아요. 여러분들 여기 마이크도 좀 이용해 보셔가지고 같이 한번 참여해 봅시다. 통계가 뭐 하는 파트지? 그치. 자, 통계는 뭐다? 혹시 궁금한 게, 다이 목소리가 여러분들 들리나요? 이게 저기서 말하면 다 들리나요? 오케이. 자, 통계는요, 방금 다이가 말을 참 잘했죠. 어떤 단원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자료들을 줘. 뭐 그냥 나열해서 주든 표로 주든 뭐 그림으로 주든 뭐 줘, 일단은. 근데 이 자료들을 분석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앞으로 많이 할 일입니다. 돈을 벌면 그걸 어떻게 쓸 거냐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제 이 통계를, 자료를 분석하고 싶으면 이제 원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우는 거야. 첫 번째가 뭐다? 지난 시간 1시간 만에 끝났던 그 내용이지. 자, 제목이 뭐였냐면 대표값이라는 거였고요. 대표값은 쉽게 말하면 뭐다? 이 자료에 말 그대로 대표를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필기해보세요. 대표를 한번 정해보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대표를 정하는 것도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저희가 세 가지를 배웠고, 가장 저희가 많이 쓰는 게 보통 평균이라는 거, 그리고 가끔 극단적인 게 있을 때 쓰면 좋은 거, 중앙값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최빈값이라고 해서 이미 저희가 반장 선거할 때 쓰는 게 최빈값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구할 줄도 알아야 되고, 각각의 특징을 비교해서 설명도 가능해야 돼. 기억나? 그런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뭐가 좋은지. 그래서 설명까지 가능하길 바라고요. 자, 오늘 이어서 배울 거는 이제 산포도라는 거야. 즉 역시나 일단은 통계의 한 파트니까 자료를 분석할 때 쓸만한 거라는 거야. 선생님, 대표만 알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방학 때 들었던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방학 때 제가 아마 이거 실패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자, 1, 3, 5, 1, 2, 3, 4, 5. 자, 혹시 여러분들 이 두 자료의 평균 한번 구해보실래요? 자, 제가 자료를 두 개 드렸습니다. 자, 자료의 평균이 얼마인지 한번 채팅창에 써보실래요? 각각 얼마일까요, 평균이? 3? 둘 다 3 나오시나요? 제 기억 역시 방학 때 제가 실수해가지고 3 맞는데 막 다른 걸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어쨌든 둘 다 평균이 얼마야? 3이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평균이 대표잖아. 그런데 둘 다 대표가 똑같으면 이 두 자료가 똑같나요? 는 아니라는 거야. 맞잖아 여러분들. 만약에 대표값만 있으면 된다면,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면 이거 안 하지.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표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자료들은 다른데 대표값이 똑같아. 자, 그럼 물어볼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린 이 두 자료 있잖아.
그럼 뭐가 다를까요? 아직 저희가 산포도를 물론 여러분 배웠지만 배우기 전이라는 가정하에 뭐가 달라요? 딱 보시기에. 자, 혹시 주원이 마이크 돼? 자, 주원아 혹시 이 두 자료 딱 보기에 뭐가 달라? 다르긴 다르잖아. 뭐가 다를까요? 한번 채팅창에 한번 여러분 써보셔도 되고요.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야. 왜 그 고민에서 출발되는 게 산포도예요. 수학자들도 이거를 구분하고 싶은 거야.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잘.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뭐가 달라? 둘 다 평균은 똑같지만 자, 위에 있는 자료는요. 요만큼 사이에 간격이 얼마예요? 자, 간격이 2 맞아? 얘는 3에서 조금 더 많이 떨어졌지. 아, 물론 희수 말대로 숫자의 개수가 다르기도 해요. 위에는 3개, 밑에는 5개인데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주목하고 싶은 게 이 간격에 주목해 보자라는 거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즉 여러분들 위에 있는 자료들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 맞아요? 이만큼? 그런데 밑에 있는 자료는 여러분들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얼만큼? 다 1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치? 이해돼? 즉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런 차이점,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그게 뭐다? 자, 오늘부터 설명드린 산포도의 정확한 뜻입니다. 자, 한 번 더 여러분들 말씀드려 볼게요. 자, 한 번 더 필기해봐. 이 산자는 한자에서 어떤 산자다? 우리가 이제 흩어진다 할 때 그 산자예요. 여러분 나 또 까먹었어. 산자 뭐 있더라? 흩어지는 거? 이거 맨날 까먹고 맨날 희수가 말해준 것 같은데? 흩어지다는 산자가 우리 쓰는 게 뭐 있지? 분산. 아이씨 그거 말고 분산은 아직 안 배운 말이잖아. 그 산계라. 아 해산. 나 맨날 까먹고 해산해라 그 산자야. 얘들아 해산해 그러면 흩어지라는 거잖아. 그 산자입니다. 그리고 이 포자는 뭐다? 여러분들이 그 포장지 할 때 그 포자일 거예요. 펼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산포도는 결국 뭘 말하는 거야? 우리가 자료를 분석할 때 얼마나 흩어지고 얼마나 펼쳐져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그런 정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다? 밑에 있는 저게 이제 이런 뜻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뜻을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학자들은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저 펼쳐진 거를 어떻게 구할까 고민해 봤고 자, 지금부터 한번 순서를 매겨볼게요. 자, 첫 번째로 수학자들은 순서 1. 뭐를 만들었다? 편차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편차에 관련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자, 수학자들이 이 떨어진 거를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이 편차라는 걸 앞으로 어떻게 구하자? 별량. 선생님, 별량이 뭐예요? 같은 말이 자료입니다. 위에 있는 자료에서 뭐를 빼자는 거야? 평균을 빼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위로 가볼까요? 자, 위로 가서 제가 한번 그러면 위에 있는 실제 문제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 수학자들은 뭐를 만든다? 첫 번째로 편차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주어진 자료에서 1에서 뭐를 뺀다? 평균을 빼주는 거야. 그래서 1 빼기 3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한 번 더. 2 빼기 3은 마이너스 1, 3 빼기 3은 0, 4 빼기 3은 1, 5 빼기 3은 2. 요것들을 저희가 지금부터 위에 있는 별량들의 편차라 부를 거야. 즉 별량 한 개당 편차 한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밑에 가서 구하는 것부터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실래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은 편차라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쉽게 떨어진 걸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편차를 구하는 공식을 먼저 암기하겠습니다. 자, 풀어볼 시간 드릴 건데 어쨌든 제가 온라인이지만 나름 이제 실제랑 똑같게 설명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거는 따로 준비할 건 없지만 이제 같이 참여하는 걸 해주세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뭐 옆에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막 졸고 이러면 진짜 이번 일주일 남들 다 공부해. 여러분 이제 학원마다 대부분 다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잘 참여를 하시기 바라고. 다들 혹시 타이머 보이시나요? 타이머?
기계 맥히죠. 다 준비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주에 말했잖아. 고등부는 이미 수업을 했어요. 벌써 지금 꽤 수업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판서라던가 뭐 동선이라던가 다 이미 생각을 해놨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영어도 다음 주부터는 원래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1분 지났고요. 자, 한번 구해보셨나요? 자, 물어볼까? 자, 희수야. 평균 혹시 얼마 나왔어요? 평균. 자, 한번 채팅창에다가 평균이 얼마 나왔는지. 자, 다들 혹시 13 나오셨나요? 그쵸. 자, 평균은 13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우리는 뭐를 구해야 돼? 이어서 편차란 걸 구해야 되는데, 자, 편차 구하는 공식이 뭐다? 주어진 별량에서, 자, 별량이란 말이 어려운 식을 자료예요. 자료에서 뭐를 빼자? 각각의 평균을 빼주시면요. 이런 자료들마다 뭐가 존재한다? 편차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시간 관계상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자, 12 빼기 14 마이너스 1, 2, 0,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아직까지 어려운 거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때요? 괜찮아요? 자, 괜찮으시면 자, 이어서 편차 관련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몇 가지 유형만 한번 체크해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사실 위에 써 있거든, 이제. 위에 써 있는 걸 보러 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는 성질한 게 있어요? 힌트. 혹시 여러분들 여기 구한 편차 있잖아. 5개 다 더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게? 0이네.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우연일까요? 한 번 더 해볼까? 여러분, 위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하려고 예를 든 거 하나 있지?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편차 5개 다 더하면 얼마게요? 이것도 얼마야? 자, 0 맞아? 그치.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아주 중요한 결론 한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음 장에 분산이 왜 필요하다? 이 성질 때문에 편차는 이제 좀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왜? 어떤 자료들 간에, 자, 밑에 있는 내용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색깔펜 있으면 한번 밑줄 그어보시고, 자, 이 내용 별표 하나 칠게요. 어쩌면 이제 편차에서 물론 위에 있는 구하는 공식도 중요하지만 시험 문제는 얘를 참 많이 건드립니다. 편차는요, 모든 자료가 총합이 항상 빵입니다. 항상 빵. 그리고 자, 이거로 만든 문제가 뭐다? 밑에 있는 필수예제 1번 문제입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려볼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저희가 방학 때도 해본 적 있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 이 문제 자, 풀어볼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오래 안 걸리니까 자, 1분 20초만 드릴게요. 자, 표가 나와 있는데 이제는 잘 봐야 돼. 이 표가 어떤 별량에 관한 표인지 어떤 자료에 관한 건지 혹은 편차에 관한 건지는 잘 읽으셔야 돼요. 어떤 친구는 대충 읽고 뭐 표만 나왔다 하면 우리가 지난번 숙제처럼 푸는 식으로 있어요. 얘는 편차에 관한 표입니다. 편차. 자, 여러분들 한 20분 내로 끝낼 겁니다. 이제 벌써요. 해봐서 알겠지만 뭐 내용이 별로 없어요. 애초에 더 하고 싶어도 한 장 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편차라는 거야. 이것도 어쨌든 떨어진 거를 보여주는 정도예요. 근데 총합이 항상 얼마다? 0이다. 그것 때문에 좀 재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다음 장의 분산이라는 거는 이거를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좀 할 말이 있게끔. 아시겠죠? 자, 1분 2초 지났고요. 자, 물어볼까요? 자, 시우야. 혹시 x에 얼마 들어갈까요? x값 나왔어? 얼마일까? 자, 그치. 여러분들 x값 마이너스 1 나오셨나요? 자, 어떻게 구한다? 주어진 게, 자, 여러분 주의하세요. 주의.
주어진 게 별량인지 편차인지 따라 이 표는 아주 다른 쓰임새가 됩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주어진 게 편차야. 편차인데 한 개를 모르면 뭐 쓰면 돼? 이거를 다 더한 게 얼마다? 이거를 다 더한 게 0이다로 식을 세우시면 이제 편차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 편차입니다. 그리고 혹시 다이야, 여기 2번 문제 풀어봤어? 제 기억에 방학 때 다이가 여기 2번 문제를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이번에 뭐 나왔어? 오, 이번에 푸셨네요. 자, 이 문제가 뭐야? 참 재밌죠? 자, 이번에는 저희한테, 자, 읽어볼게요. 평균을 주고요. 우리한테 뭘 물어봐? 실제 자녀수. 즉, 어쩌면 이게 뭐야? 별량. 자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위에 보시면 방금 B, 편차를 구해왔잖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B 가구의 편차를 방금 구해왔단 말이야. 자, 이론상 편차를 알고 평균을 알면 뭐를 구할 수 있다? 당연히 거꾸로 자료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 편차 구하는 공식 얘들아 뭐라고요? 자료에서 뭐를 빼는 거야? 평균을 빼는 건데 저희가 지금 평균도 알고 편차도 알며 이 양을 통해서 자료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사실 그냥 이 문제가 그대로 시험에 나와도 돼. 너무 좋은 문제야. 아시겠죠?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 거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뭐 배웠다고?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위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 번 더 스토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를 배웠다? 대표값.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평균 구하는 걸 배웠잖아. 자, 평균은요, 여러분 이렇게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총 개수를 나눠주시면 평균 얼마다? 3. 얘가 지금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평균만 가지고 이 자료를 분석했냐? 애매해. 물론 좋아. 근데 애매해요. 우린 평균이 똑같을 때도 비교를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등장한 게 뭐다? 자, 오늘 설명드린 삼포도라는 거고,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 삼포도 중에서도 첫 번째 방금 뭐를 배우고 왔다? 편차라는 걸 구하는 걸 배우고 왔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구한다? 별량에서 자료에서 평균을 빼서 요런 식으로 저희가 샥샥 구해봤습니다. 맞나요? 근데 이제 수학자들은 또 고민이야. 여러분 위에 보시면 평균은 즉 대표값은 어쨌든 하나로 딱 나오잖아. 깔끔하게. 얼마나 깔끔해. 그치? 깔끔. 그런데 여러분들 편차는 어쨌든 너무 너작구네. 선생님 별로 안 너전해 보이는데요. 여러분 제가 방학 때 말한 적 있지? 여러분 실제로 학교에 학생 수 몇 명이에요? 대충? 요즘 한 400명? 한 500명 되나? 아 500명. 여러분들 500명의 편차가 다 나오나 생각해봐. 500명 편차가 깔끔할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저기 수원시 전체 인구 몇 백만 명 여러분들 편차는 여러분들 사실은 별량 개수만큼 있단 말이야. 자료 개수만큼 있잖아. 이거는 좀 말이 또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 거야. 스토리를 이해하세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뭐 해본 거야? 기왕 편차 구한 김에 편차를 한번 더 해봤지. 근데 여러분들 편차를 더하면 항상 얼마가 나와요? 편차를 더하면 항상 합이 얘들아 얼마라고요? 0이 나와. 이걸 어떻게 써먹어요? 항상 0인데. 그래서 지금부터 분산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하나 만듭니다. 역시나 얘도 역할은 얼마나 떨어졌고 흩어진 정도를 의미해. 근데 이제 이 분산이라는 걸 만드는 과정이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단 편차까지는 구해줘야 돼요. 평균 구하시고 편차 구하시고 자, 거기서 어떻게 넘어간다? 위에서 구한 편차들을 뭐 하는 거야? 다 제곱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왜 제곱할까요? 제곱을 하면 다 더했을 때 0일까?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항상. 그래서 뭐다? 편차들을 다 제곱합니다. 그리고 수학자들이 고민했어.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고 싶잖아. 그럼 얘들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배운 대표값 중에 뭐가 제일 깔끔해 보통? 뭐가 제일 깔끔하죠? 평균이지. 그래서 뭐야? 이 편차 제곱한 것들로 평균을 구해봅니다. 자, 위에서 구한 편차 제곱한 것들로 평균을 구해보시면요, 어떤 숫자 한 개가 딱 나오잖아. 저희가 지금부터 이거를 뭐라 부르자? 분산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옆에 보시면 표준 편차라고 하나 더 있지. 얘는 아주 이지합니다. 왜? 그러니까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구할 줄 아셔야겠죠. 자, 내려가서 한번 관련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필기할 친구는 필기해 보시고요. 이 스토리를 이해해 보세요. 꽤나 괜찮은 스토리입니다. 아시겠죠? 문제 볼까요? 자, 밑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5개의 자료를 주고, 자, 편차 제곱의 합, 분산, 표준 편차까지 한번 구해볼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한 2분 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좀 숫자가 커지면 좀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하니까 시간 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이거 오래된 것 같지만 우리 얼마 전에 배웠어요. 생각보다 근래에 배웠어요. 저희가 삼각비도 되게 지금 금방 끝내고 왔거든.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야. 2학기 내용이 좀 쉬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원이 지금 화면에 렉이 걸린 건가? 지금 저 상태로 지금 한 5분째 가만히 있네요. 주원이 화면 한번 확인해 줄래? 아, 와이파이가 멀리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또 우리 슈는 또 어느 순간 그림자밖에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일단 한 문제 풀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면 솔직히 뭐 솔직히 난 믿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쨌든 저희가 또 이제 기왕 하는 거 한번 열심히 해보자.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2분 지났고요. 자, 한번 구해보셨나요? 자, 한번 물어볼까? 자, 1번이 편차 제곱의 합. 혹시 채희야, 편차 제곱의 합 얼마 나왔어? 한번 채팅에 써볼래? 편차 제곱의 합. 10 나오셨나요, 다들? 다들 나오셨나요, 10? 그래서 말 그대로 편차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순서가 원래는 있어요. 원래는 1번보다 더 앞서가지고 첫 번째 평균 구하시고요. 두 번째 편차 구하시고요. 세 번째 편차들을 제곱하셔서 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2번. 자, 2번은 희수야. 분산 얼마 나왔어요, 혹시? 그래서 분산은 얼마 나왔어? 희수야, 한번 풀어봤어? 쌤, 저걸 바로 이걸 바로 제곱했구나. 그치,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얘 지금 편차예요, 자료예요? 이게 지금 얘들아 자료입니다. 이게 만약에 편차였다면 바로 제곱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들 꼭 조심하세요. 이게 지금 별량이 나왔는지 편차가 나왔는지 뭐가 나왔는지를 잘 읽고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아마 희수는 그럼 실수한 것 같으니까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되고. 그럼 다이아 분산 얼마 나왔어요? 분산은 사실은 뭐 1번 나오면 2번은 쉽잖아.
2가 나오실 거고 표준 편차는 루트만 딱 씌우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구하는 거를 밑에 있는 필수예제 2번, 유제 3번, 유제 4번까지 그냥 다 구하게끔 시키는 거야. 그런데 방금 희수처럼 주어진 게 자료인지 혹은 자 밑에 문제만 살짝 볼게요. 여러분 유제 3번은요 주어진 게 자료예요, 편차예요? 자, 이 문제는 주어진 게 자료야, 편차야? 어때요, 여러분들? 얘는 주어진 게 편차지. 그치? 그럼 편차일 때는 아까 희수처럼 바로 제곱하면 되는 거야. 왜? 편차가 나오면 땡큐인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뭔지는 문제마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표가 나왔다고 너무 들뜨지 말고 정확하게 읽어줘야 돼. 편차를 준 건지 자료를 준 건지 아시겠죠?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자 밑에 있는 유제 4번을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대표값도 마지막에 구하기를 먼저 배우고 마지막에 그런 의미들을 비교했잖아. 그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어서 나오는 원래 질문이 그거예요. 쌤 그러면 분산이 크다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다시 분산이 작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즉 산포도가 크게요 작은 게 무슨 의미인지를 또 아셔야 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랜만에 나오는 표현인데 고르다. 그럼 이게 고르다는 거는 산포도가 큰 걸까 작은 걸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위에다가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제 마지막 내용은 이제 역시나 해석입니다. 그러면 분산이 크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 자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방금 배운 게 뭐냐면 산포도란 걸 배웠고요. 이 산포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아요. 대학교 때는 이거 말고도 희한한 거 많이 배웁니다. 근데 저희는 중학생이니까 크게 두 가지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 거는 뭐야? 그럼 산포도가 크다. 분산이 크다는 것. 분산이 작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산포도란 말의 뜻만 이해하시면 어렵게 외우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다시 물어볼까? 산포도 뜻이 뭐라고요? 산포도는 얼마나 흩어지고 떨어져 있는 정도지. 얘들아 그 말은요 산포도가 크단 말은 평균을 중심으로 많이 떨어진 걸까 근처에 몰려있는 걸까? 실제로 산포도가 크단 말은 뭐야? 평균을 중심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거 말이요. 써드릴까요? 자 산포도가 크다는 거는 어떤 의미다? 자 대표값. 자, 대표값을 중심으로, 자, 평균을 중심으로 뭐다? 그러니까 많이 흩어져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밀집돼 있지 않고 이렇게 막 골고루 퍼져 있는 거예요. 크다는 거는. 그리고 자, 산포도가 작다는 거는 어떤 이미지다? 자, 평균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어떻게? 서로 밀집되어 모여 있습니다. 밀집되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 밑에 보시면 고르다라는 말 나오지. 이게 이제 보통 산포도가 작다는 의미예요. 분산이 작다 할 때 보통은 고르다는 말을 써. 제가 아마 방학 때 그런 말 한 적 있을 거야.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언어를 잘 못해요. 국어를 잘 못해. 그래서 아직도 공감이 안 돼. 왜 이게 고른 건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이제 고르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자 혹시 어려울까봐 느낌을 좀 보여드리자면 아까 제가 든 예시에서 요거 있지. 평균 3짜리 예 그리고 요거 있지. 어쩌면 약간 요런 이미지예요. 이미지로 보자면 위에 있는 게 실제로 분산을 구해보시면 더 크거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간격이 2잖아. 근데 밑에는 분산이 더 작을 거예요. 구해보시면. 왜냐면 실제로 간격이 1이잖아. 조금 더 이제 평균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로 같이 공부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볼 때는 이제 요 분산이 클 때는 훨씬 더 많이 흩어져 있는 거고요. 분산이 작을 때는 평균 중심으로 오밀조밀하게 다 몰려 있는 걸 말해. 이걸 이해해야 이제 반별로 시험 끝나면 성적이 나오잖아. 자, 실제로 다음 장 볼까요? 이제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거든. 자, 예를 들어 다음 장 가볼게요. 예를 들어 6번 같은 문제 기억나?
이 6번 같은 문제가 저희가 방학 때 교재에 나온 적 있는 이렇게 보통 이제 집단끼리 비교할 때 얘를 많이 써요. 특히 삼포도는 집단끼리 비교할 때 많이 쓰는데 자 6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뭐 어렵지는 않거든. 자 한번 풀어볼 시간 1분 드려볼게요. 자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거의 끝나갑니다. 내용이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수업이긴 한데 뭐 몇 문제 안 되니까 뭐 오늘 잠깐 시간 내서 한번 풀어보시면 귀찮을 뿐이지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구할 줄 아는 게 첫 번째야. 구할 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설명, 해석도 가능해야겠죠. 해석도. 자 1반, 2반, 3반, 4반 이제 시험 끝나고 시험이 아니군요. 급식 만족도입니다. 이런 걸 왜 조사하는 거지? 아무튼 뭐 급식이 만족하는지 못하는지를 점수를 매긴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스토리보다는 그냥 학교 시험 성적이라고 하면 훨씬 공감될 건데 급식 만족도입니다. 1번 문제는 어떤 반이 평균적으로 좀 티를 내고 있죠. 평균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반은 어떤 반이고 2번은 만족도가 가장 고른 반이 어디냐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자 주원아, 자 1번이 자 정답은 몇 반일 것 같아요? 2반. 자 그러면 1번은요 평균을 묻는 문제일까요? 표준 편차를 묻는 문제일까요? 너무 티를 내고 있죠. 실제로 보다 얘는 평균적으로 해서 평균끼리 비교하라는 거야. 그리고 가장 높으니까 몇 반이다? 여기 2반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또 핫한 문제입니다. 알겠지? 자, 한 번 더. 자, 밑에 있는 2번 문제. 자, 가장 고르게. 혹시 희수야. 가장 고르게 나타난 반은 일단 몇 반일까요? 3반이겠지. 자, 고르다는 거는 삼포도에서 쓰는 표현이고요. 자, 이런 표현들도 따로 원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표현들인지.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가장 고르게니까 쉽게 말하면 뭐다? 분산이 가장 작은 거.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반을 고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번 골라보시면 몇 반에 있다? 자, 어떤 친구 중에 쌤, 이거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이런 게 1학기 내용이야. 근데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비교할 때 뭐 하면 돼? 오른쪽에 있는 2를 안쪽에 넣어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얘네들도 루트를 씌우면 기억나세요? 전부 다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게 3반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위에 올라가서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자 3번 문제 한번 잠깐 고민할 시간 주고 제가 주도화의 설명을 그냥 드릴게요. 제가 이어서 이제 3시부터 또 2학년 수업이 있어가지고 일단 금방 끝낼게요.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그럼 끝나고 미리 말할게. 끝나고 제가 여기 채팅창에다가 링크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오늘 처음 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설문지 하나만 좀 작성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익명이고요. 그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쓰면 돼요. 자유롭게 쓰시면 되고 두 문항이거든. 혹시 오늘 수업이 뭐 좀 괜찮았으면 어떤 부분이 괜찮았고 혹시 좀 이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좀 써주시면 제가 다음 수업부터는 좀 반영해가지고 한번 수업을 해볼 테니까 좀 한번 작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쩌면 이제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 푸실 때 마음가짐이 뭐냐면요. 잠깐만요. 여기도 이런 기능이 한번 써볼까 이렇게?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어쨌든 5개의 수가 나와 있잖아. 근데 x, y가 뭔지를 모르는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원래 수학은요. 제가 그런 말 가끔 말하지. 이번 문제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는 왔다 갔다 문제예요. 문자 2개를 모르는 대신에 거꾸로 평균과 분산을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어쨌든 원래 하던 대로 하면
그냥 식이 나올 거예요. 그게 x, y일 뿐인 거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원래 하던 대로 하면가 되는 문제거든. 밑에 있는 4번도 그런 의미에서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이야. 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자, 한번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평균이 7이래요. 여기까지 끊고, 자, 원래 평균 구하는 과정 있지. 아, 이거 잘 안 보이네, 글씨가. 자, 원래 평균 구하정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서 나누기 5. 자, 요게 얼마다? 7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을 한번 예쁘게 정리해 보시면요. 자, 23은 35고, 자, 이항해 보시면 우리한테 식 하나를 줍니다. 즉, x 더하기 y가 얼마다? 10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자, 이렇게 10이다. 라는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뒤에 읽어보시면, 자, 두 번째 내용. 분산이 나와 있잖아. 자, 원래 분산 구하는 과정이 뭐야? 편차를 먼저 구하신 다음에, 이 편차를 제곱해서, 이 편차들을 제곱해서, 아, 좀 식이 길죠? 근데 겁먹지 말라는 거야. 되긴 될 거예요. 얘를 평균 구하면 이게 얘들아 분산 맞나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했어요. 뭐를 가지고? 원래 하던 대로 x, y를 가지고 제가 한 겁니다. 이해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요. 자, 어떻게 돼요? 양쪽에다가 5를 곱해서 분수를 먼저 없애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식을, 자, 5 곱하시면 19거든요. 자, 이렇게 2항에서 9로 바꿀 수 있고, 이 식을 저희가 전개하는 거 1학기 때 배웠잖아. 쭉 여러분들이 전개해 보시면요. 저는 좀 암산하겠습니다. 한번 전개해서 마이너스 14로 살짝 묶어보시면 뭐가 나와요? 자, 여기에 뭐가 나와? 요 왼쪽에서 구한 12가 들어갈 자리가 생기지. 그치? 얘를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결국 뭐가 나온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맞을까요? 나오겠죠, 이론상?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푸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자, 이 문제의 교훈은 그거야. x, y가 포함되어 있지만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4번도 마찬가지야. 4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세요. A, B, C, D라고 나와 있지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묻는 게 나와. 그러니까 이런 따라가는 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는 많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숙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숙제는 개념편 87쪽까지. 자, 개념편 87쪽까지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유형책 가봐. 자, 유형책, 자, 오늘 배운 게, 오늘 배운 게 83쪽까지입니다. 자, 한번 집에 가서, 집이시군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시우랑 희수는 어쨌든 좀 양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원래 그 온라인 과제가 열흘 동안 드린 과제예요. 10일 동안. 그래서 희수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있을 거니까 한번 최대한 내일까지 한번 최대한 풀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요거 한번 여러분 클릭해 보실래요? 혹시 안 들어가는 친구는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저기 승우 없는데요. 네네네. 승우가 지금 그 화상 수업에 안 들어가진다고 그러죠. 안 들어가진다고요? 예. 아, 그럼 제가 승우랑 한번 따로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들 되세요? 들어갈 수 있겠어? 혹시 안 들어가는 친구 채팅 써줄래? 난 안